다음은 335번. 335번부터는 물질 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현상인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 관여하는 소화계와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한 문제들을 엮었습니다. 먼저 335번을 보면 사람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화계에 섭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로 이동한다. 그지 참이 되겠지. 2번에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 배설계로 이동한다. 그지 참이 되겠지. 3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호흡계를 통해 체내로 들어온다. 호흡계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원이 유입되는 것은 소화계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한 것들입니다. 옛날 수업에서.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되겠지. 4번에 호흡계는 외부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5번에 순환계가 호흡계 및 소화계 및 호흡계와 연계되어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세포에 공급이 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그래서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가 되게 되면 이들을 조직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순환계가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336번. 그림은 여러 가지 영양소의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최종 산물의 배설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물, 이산화탄소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를 한다 했죠. 이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의 특징은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생명현상에 대한 주체는 단백질이고 대사에 대한 주체는 효소라 했습니다.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 결과 생성되는 부산물을 대사 노폐물이라 한다. 대사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을 배설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강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위와 소장, 대장을 거쳐가지고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배설이 아니고 단순한 배출입니다. 소변이 대사 노폐물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주된 배설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땀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것도 배설이 되게 됩니다. 지방산 글리세롤은 지질에 대한 분해 산물이고 포도당은 탄수화물에 대한 분해 산물이지. 아미노산은 단백질에 대한 분해 산물이고 이들이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산화가 되게 되면 지방과 탄수화물은 하나는 CO2와 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에서의 차이점이 A는 콩팥으로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B는 콩팥으로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CO2가 될 것이고 B는 물이 되겠지. 질소에 대한 노폐물은 암모니아의 형태로 생성이 되게 되면 암모니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암모니아의 형태도 일부는 배설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주된 배설의 형태는 요소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모식도에서 CO2와 물은 탄산이 되게 되면 탄산의 형태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게 됩니다.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형태를 우리가 혹은 오줌이라 하게 되면, 그래서 오줌은 암모니아도 가지고 있지만 탄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농도가 암모니아의 농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은 pH가 산성입니다. 이들이 주된 우리 몸의 대사 노폐물이 되게 되면 이들이 체외로 방출되는 것을 배설이라 합니다. 단 예외는 폐를 통해서 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배설이라 하지 않고 외호흡 활동이라 합니다. 1번에 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아니라 B라 해야 되겠지. 2번에 B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A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3번에 암모니아를 C로 전환하는 기관이니까 요소를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요소를 생성하는 기관은 간이지. 간의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을 통해서 요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요소 회로라 합니다. 혹은 오르니틴 회로라 합니다. 간은 소화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차입니다. 4번에 A, B, C 모두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질소가 들어가는 것은 요소가 질소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질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번.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가에서 라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나는 소화계라 하면 되겠지. 기체교환,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를 내보내는 외호흡에 관여하는 것이 호흡계가 됩니다. 대사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하는 것이 배설계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외부와 접하는 기관계가 되면 이들과 조직세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순환계가 하는 기능입니다. 1번의 폐는 호흡기에 속하는 것이지 참이다. 2번에 나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 후엽은 신경계지 뇌가 되게 됩니다. 옳지 않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인슐린은 달을 통해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그지? 인슐린은 혈액을 따라서 표적세포로 운반이 된다. 참이다. 4번에 다에서 라로 이동하는 물질에 요소가 포함된다. 소화계인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 신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번.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이며 A는 나를 구성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기는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라 해서 기도는 기관, 갈라지는 가지, 기관지, 더 갈라지게 되면 새 기관지가 되게 됩니다. 기관과 기관, 기관지, 새 기관지. 우리는 작을 소자를 좋아하지만 일본 놈들은 새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관지란 뜻입니다. 여기는 폐가 되게 되지, 이들이 호흡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나의 경우에는 여기가 구강, 입이 되게 되면 식도가 되게 되고, 여기는 위, 소장, 대장, 소화계가 되겠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외분비선이 소화계는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여기 연결되어 있는 외분비선이 간, 그리고 관이 팽대해서 주머니를 형성하게 되면 쓸개, 또 하나가 이장, 이들이 소화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간은 심장을 표현하고 있는 순환계가 되게 되겠지. 순환계의 중추는 심장이 되게 되고,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흘러가는 관이라 해서 혈관이라 합니다. 얘는 배설계가 되게 되면, 배설계는 콩이나 팥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 콩팥을 신장이라 합니다. 여기가 방광, 그리고 요도가 배설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일본에 간은 소화계이다니까 옳지 않지, 순환계라 해야 되지. 이번에 나 기관계의 A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은 자율신경이다니까 참이 되겠지. 특히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부교감이 되게 됩니다. 3번에 동맥혈은 달을 거쳐 정맥혈로 전환된다.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 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 하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미세한 관이라 해서 모세혈관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동맥, 들어가는 정맥, 여기에 모세혈관, 또 여기에 모세혈관, 두 모세혈관을 연결해주는 관, 문맥. 문맥은 총 3곳에 있다고 그랬지.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 간문맥, 그리고 신장 문맥이 있습니다. 심장은 사람을 마주보면서 해부를 하니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 되게 됩니다. 여기를 우심방, 여기는 우심실,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 좌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관을 대동맥이라 합니다. 대동맥의 혈액이 체모세혈관을 거쳐서 CO2는 들어오게 되고 산소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혈액이 흘러가는 관을 동맥이라 하면, 동맥혈은 동맥을 흘러가는 혈액을 동맥혈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의 분압이 높은 혈액을 동맥혈이라 합니다. 정맥혈은 산소의 분압이 낮은 혈액을 정맥혈이라 합니다. 대동맥은 동맥혈이 빠져나갑니다. 얘는 조직으로 산소가 빠져나가고 CO2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산소의 분압이 낮은 혈액이 됩니다. 정맥혈이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정맥혈이 됩니다. 이 혈액이 우심방에서 우심실, 우심실에서 여기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는 폐로 가는 것이라 해서 폐동맥이라 합니다. 대신 폐동맥은 이 혈액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흘러갑니다. 여기가 폐모세혈관이 되게 되면 폐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는 들어오게 되고 CO2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산소의 분압이 높은 혈액으로 바뀌니까 동맥혈로 바뀝니다. 이 동맥혈이 폐정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정맥은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좌심방에서 좌심실,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체순환이라 하고 여기를 폐순환이라 합니다. 따라서 동맥혈이 달을 거쳐서 정맥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맥혈이 달을 거쳐서 동맥혈로 바뀌게 됩니다. 옳지 않다. 4번의 라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것을 요소회로라 하거나 동의어가 오르니틴 회로가 되게 됩니다. 오르니틴 회로는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은 소화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339번. 간은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 A에서 C에서 특징 기역에서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역에서 디귿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간, 소장, 심장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먼저 소화계에 속하는 것은 간과 소장이 소화계에 속합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간, 소장, 심장 모두에서 세포호흡은 일어나야만 됩니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은 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은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합니다. 따라서 O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O가 3개가 되지 못합니다. 얘가 O가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O가 3개가 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표를 잘못 읽었네. A, B, C가 기관이니까 여기는 O가 3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O가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다음 소장은 O가 2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O가 2개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가 O가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소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가 O가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는 것이지 여기가 심장이 되어야만 되겠지. 다음 간과 소장에서 O가 되는 것이 간과 소장에서 O가 되는 것이 기역입니다. 간, 소장, 심장에서 O가 되는 것이 디귿이 되게 됩니다. 간에서만 O가 되는 것이 니온이 되게 됩니다. 다음 기역은 세포호흡이 일어남이다. 기역은 세포호흡이 일어남이 아니라 디귿이 세포호흡이 일어남이고 기역은 소화계에 속함이라 해야 됩니다. 옳지 않다. 니온에 B에서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난다. B는 심장이니까 심장은 영양소의 소화와는 무관합니다. 옳지 않다. 디귿에 C는 간이다. C는 간이다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다음 340번. 보기는 사람의 위에서의 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순서에 맞게 배열했을 때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위세모의 세포에서 수소이온을 분비한다. 이 과정이 HCl이 분비되는 과정입니다. HCl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 HCl, 다른 말로 염산이라는 것이지, 염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가수분해시킵니다. HCl과 같은 강산이나 NaOH와 같은 강염기는 가수분해에 대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촉매로 작용을 해서 이 반응을 촉발시키게 되면 생성된 펩신이 펩시노겐의 가수분해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양성 되먹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펩신은 한 번 활성화되게 되면 활성화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은 펩신이 펩신오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때 분해는 가수분해를 말합니다. 단백질이 가수분해가 된 생성된 펩티드 조각을 펩톤이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지. 세 번째 단계라 했으니까 니은이라 하면 되겠지. 다음 341번에 인간의 소화효소에 관여하는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침샘에서 구강으로 분비되는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한다. 앞에서 효소할 때 일반적인 효소는 반응명 뒤에다가 어미를 AS1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가수분해 효소는 물질명 혹은 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결합명이 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뒤에 바로 어미 AS1을 붙이게 되면 가수분해 효소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은 아밀로우즈 아제가 되겠지. 즉 아밀로우즈 가수분해 요소를 줄여서 아밀라제라 하는 것입니다. 아밀로우즈는 전분, 녹말의 한 종류이지 식물의 탄수화물에 대한 저장의 형태가 아밀로우즈, 그리고 아밀로펙틴, 선형인 것이 아밀로우즈, 가지를 가지는 것이 아밀로펙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밀로우즈에 대한 가수분해 효소니까 탄수화물 가수분해 효소, 탄수화물을 다른 말로 전분이라 한다. 녹말을 다른 말로 말을 실수했다. 녹말을 다른 말로 전분이라 한다. 그래서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한다. 참이다. 이번에 췌장, 한자이고 이자, 우리말입니다. 이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분해 효소. 세포학적 개념은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근데 생리학에서는 가수분해 효소도 그냥 편하게 분해 효소라 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는 비활성 상태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된다. 그렇지? 참이다. 뒤에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단백질이 트립시노겐이라고 하는 전구 단백질을 자이모겐, 지모겐이라 합니다. 지모겐이 분비가 되게 되면 트립시노겐이 공장의 장점막에 있는 공장의, 물론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12지장에 있습니다. 얘는 점막층에 있는 막효소입니다. 이 막효소의 이름이 엔테로 펩티다제입니다. 옛날에는 얘를 엔테로키나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엔테로펩티다제라 합니다. 이 엔테로키나제, 엔테로펩티다제가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가수분해 시킵니다.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에 자이모겐, 전구체, 지모겐이라 해도 되고 자이모겐이라 해도 되고, 얘를 트립신이 가수분해합니다. 물론 트립신이 트립시노겐의 가수분해에도 관여합니다. 그러면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키모트립시노겐을 들어줍니다. 키모트립시노겐이 활성화되게 되면 가수분해되게 되면 키모트립신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자이모겐은, 지모겐은 여기에 있는 이 글에서 보다시피 어미를 젠을 씁니다. 근데 어미를 젠을 쓰는데 젠이 바로 오지 못하니까 연결 오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오젠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접두어를 쓸 때는 프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념에서 오젠이 붙어 있거나 프로가 붙어 있으면 자이모겐이란 뜻입니다. 지모겐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펩시노겐, 트립시노겐, 키모트립시노겐 혹은 프로트롬빈, 얘는 접두어를 프로를 쓰는 것이지, 이 자이모겐이 활성화되게 되면 트롬빈이 되게 됩니다. 트롬빈은 가수분해 요소로서 피브리노겐, 얘는 오젠을 쓰고 있는 것이지, 가수분해되게 되면 피브린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젠이나 프로를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자이모겐이라는 뜻입니다. 3번에 위의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펩시노젠은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HCl에 의해 활성화된다. 혹은 활성화된다는 말은 가수분해된다. 벽세포는 다른 말로 부세포라 합니다. 참이다. 음식물이 입, 구강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강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외분비선이 침샘이 됩니다. 침샘은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 이들로부터 분비가 되는 용액을 침이라 합니다. 침은 주성분이 아밀라제, 점액, 점액은 당단백질을 점액이라 합니다. 흔히 뮤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NaHCO3. 점액과 NaHCO3는 소화관 벽 전체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로서 소화관 벽을 보호하는 것이들에 대한 기능입니다. 아밀라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탄수화물의 소화, 녹말, 전분의 소화에 관여합니다. 구강으로부터 음식물은 식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구강은 식도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기도와도 연결되게 되고 비강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로만 내려가고 기도나 비강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후두개가 하는 기능이면 비강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연구개가 되게 됩니다. 연구개와 후두개가 닫혀가지고 음식물은 식도로만 내려가게 됩니다. 식도에서 위라 해도 되고 위장이라 해도 됩니다. 위장으로 가게 되면 위는 3개의 외분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세포, 하나는 부세포, 부세포를 벽세포로 합니다. 하나는 점액분비세포, 점액분비세포는 생긴 형태가 술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술잔세포라 합니다. 우리가 술잔을 배라 합니다. 금배할 때 배, 1배, 2배, 3배 할 때 그 배. 그래서 술잔 모양이라 해서 배상세포라 합니다.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펩시노겐이 분비가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펩시노겐은 가수분해가 되게 되면 펩신으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가수분해를 펩신이 촉매합니다. 이것을 양성되먹임이라 하면 양성되먹임은 이 자체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되기 위해서는 펩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펩시노겐이 분비가 되었을 때 펩신이 없으면 펩신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고 펩신만 존재하면 펩시노겐이 없으니까 펩신이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양성되먹임은 다른 곳에서부터 촉발시킬 수 있는 신호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HCl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HCl은 위내강의 pH를 1에서 2 정도로 유지합니다. 이것은 외부 방어기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또 하나의 물질이 내인자라 해도 되고 내인성 인자라 해도 됩니다. 이 내인성 인자가 하는 기능이 회장, 소장의 마지막 장이지 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비타민 B12가 하는 기능이 적혈구 성숙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내인성 인자가 분비되지 못하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되고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악성 빈혈이 되게 됩니다. 점액 분비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점액 뮤신과 NaHCO3입니다. 이들은 보호막을 형성한다. 위장에 존재하는 뇌분비세포가 G세포와 장크롬 친화성 세포, 약자를 ECL셀이라 합니다. 델타 세포로 하기도 하고 D세포로 하기도 합니다. 음식물에 대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얘가 직접 G세포를 자극하거나 특히 이제 단백질의 분해 산물인
펩톤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혹은 음식물에 대한 신호가 보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보교감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G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스트린 분비세포의 G세포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가스트린은 ECL셀을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라 해서 전부 비만세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비만세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세포로서 위의 세포입니다. 위장에 있는 ECL셀도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된 아세틸콜린과 가스트린과 히스타민이 위의 주세포와 부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부세포, 동위어가 벽세포 이들로부터 위액의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위액의 주된 주성분이 HCl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운동도 촉진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분비하는 HCl이 내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가손상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는 굉장히 빠르게 손상이 되게 되고 수명이 가장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과 NaHCO3가 잘못 적었다. NaHCO3가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래도 세포가 너무나 빨리 죽기 때문에 위세포의 수명은 대략 한 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HCl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내 세포들의 손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HCl은 D세포를 자극해서 D세포에서 소마토스테틴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소마토스테틴이 가스트린에 대한 분비도 억제하고 히스타민에 대한 분비도 억제를 하고 위액의 분비도 억제합니다. 이게 음성 되먹임 조절이 되게 됩니다. 다음 4번 문장에서 이자에서 생산되는 자이모젠인 카이모트립시노겐이라 해도 되고 키모트립시노겐이라 해도 되고 카이모트립시노젠은 펩신에 의해 활성화된다. 펩신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트립신에 의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다. 5번에 이자에서 생산되는 자이모젠인 트립시노젠은 장점막 효소인 엔테로펩티다제. 엔테로펩티다제는 요즘 사용하는 개념이고 예전에는 엔테로키나제라 했습니다. 엔테로키나제, 엔테로펩티다제에서 활성화된다. 참이다. 다음 342번에 사람의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된다. 그렇지. 쓸개는 쓸개즙 생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이 저장되는 장소가 쓸개를 담낭이라 합니다. 쓸개즙은 담즙이라 합니다. 2번에 쓸개즙은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을 통해 지방을 분해한다. 쓸개즙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2번 문장은 옳지 않다가 됩니다. 답은 2번이다. 3번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중성지방에 대한 분해 산물이지 이들은 단순 확산을 통해 소장의 장상피세포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단순 확산, 지질 이중청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4번에 후두개는 음식이 식도로 들어갈 때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참이다. 5번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소장의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어서 이들은 모세혈관을 거쳐서 간문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간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상피세포에서 다시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다음에 킬로미크론의 형태로 세포 외 배출,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이들은 미세림프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은 짧은 12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장, 마지막을 회장,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소장이라 합니다. 12지장, 공장, 회장. 물론 12지장도 존재하지만 주로 공장과 회장에 융털돌기가 발달되게 되고, 융털돌기는 조직의 형태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 융털돌기 상피에 미세육모가 발달되게 됩니다. 미세육모는 세포의 구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얘는 미세섬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조가 미세육모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조직의 형태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름입니다. 융털돌기가 발달이 되든 미세육모가 발달이 되든 이들은 전부 표면적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표면적을 증가시켜주니까 그만큼 소화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2지장과 연결되는 것이 간, 간의 외분비선을 간관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쓸개관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관이 팽대져서 주머니를 형성한 것이 쓸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쓸개관, 담관이라 합니다. 이들이 합쳐지게 되면 총쓸개관, 총담관이라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용액을 쓸개즙이라 합니다. 간에서는 쓸개즙이 생성이 되게 되고 생성된 쓸개즙이 간에서 간관을 통해 총담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거나 일부는 쓸개로 이동을 해서 쓸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쓸개즙의 생성은 간에서, 쓸개즙의 저장은 쓸개에서, 저장되어 있던 쓸개즙이 다시 재방출이 되게 됩니다. 간에 작용을 해서 쓸개즙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세크레틴이 합니다. 쓸개의 작용을 해서 쓸개즙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콜레시스토키닌, 흔히 약자를 콜레시스토키닌을 CCK라고 적습니다. 세크레틴은 이사에 작용하게 되면, 이건 앞에서 정리한 것이지, 이사의 관세포를 자극해서 물과 NaHCO3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이 쓸개에 작용할 때 얘는 쓸개의 담낭의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또 하나는 콜레시스토키닌이 십이지장과 연결되는 곳의 관문을 오디괄약근이라 합니다. 이 오디괄약근을 이완시킵니다. 이것이 쓸개즙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작입니다. 또한 콜레시스토키닌은 이사를 자극하게 되면 이사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외분비선이 이사, 다른 말로 췌장. 얘는 이사관이라 하면 되고, 이사관은 나중에 총담관과 합쳐지게 됩니다. 분비되는 것을 이사액이라 합니다. 이사액은 여기에서 분비가 되는 물과 NaHCO3와 여기에서 분비가 되는 이사효소, 얘는 포상세포라 한다 그랬지. 얘는 관세포라 한다 그랬어요. 관세포에서 NaHCO3가, 포상세포에서 이사효소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쓸개즙은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지방의 유화, 이멀션에 관여합니다. 지방은 유화되어야지만 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쓸개즙은 직접적인 지방의 소화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지방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쓸개즙이 필요합니다. 공장과 회장의 표면에는 점막층이 존재하게 되고, 물론 십이지장에도 존재합니다. 이 점막층에 점막효소가 있습니다.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 존재하는 외분비선은 장선이라 하고, 장선에서 분비가 되는 용액은 장액이라 합니다. 장액에 대한 주된 성분 또한 물과 NaHCO3입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회장으로부터 음식물은 대장으로 가면, 대장은 짧은 맹장,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충수돌기. 그래서 우리는 맹장이 거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결장, 마지막은 직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장이 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항문으로 갑니다. 대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지 않습니다.
주 기능이 물을 흡수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대장의 주된 기능이 수분 흡수인 것이지 물이 대장에서 가장 많이 흡수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을 가장 잘합니다. 근데 수학이 3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나머지 영어는 20점밖에 안 되니까 수학을 가장 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철수가 그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대장의 주 기능이 수분 흡수이지만 수분의 대부분은 당연히 가장 면적이 큰 소장에서 대부분 다 흡수가 되게 됩니다. 대장은 특히 결장에 장내 세균 혹은 장내 공생세균이라 합니다. 이들이 비타민 B와 비타민 K를 제공해 줍니다. 비타민 K, 엽산, 비오틴을 공급해 줍니다.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혹은 아미노산이나 물론 일부는 단백질의 형태로도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소장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게 되면 소장 상피세포에서 소장 모세혈관, 장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장 모세혈관에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간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투과성이 가장 큰 모세혈관으로서 동양 모세혈관이라 합니다. 간 모세혈관에서 간세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완성품이 아닌 재료들은 1차적으로 대사의 중심인 간세포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간에서 다시 재분배를 합니다. 간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 정맥으로 가게 되면 간 정맥에서 아래쪽에 있다 해서 하대정맥이라 합니다. 하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몸 전체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게 되면 이들은 흡수가 될 때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수송이나 단백질의 경우에는 특이적인 수송 과정, 세포를 통과하는 트랜스시토시스라고 하는 특이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단순 확산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면 소장상피세포의 활면소포체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이 활면소포체에서 중성지방으로 다시 재합성이 되게 되고 재조립이 되게 되고 합성된 중성지방이 조면소포체,
골지체를 거치면서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지질 단백질, 지단백질, 지질 단백질 등이 합쳐지게 되면 큰 입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큰 입자를 킬로미크론이라 합니다. 킬로미크론은 양놈들 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쪽발이들 말은 유미입자라 합니다. 이 킬로미크론이 장상피세포에서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방출되게 됩니다. 킬로미크론 유미입자가 이동하는 관이라 해서 이름을 유미관이라 합니다. 얘는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 모세 혈관은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세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세 림프관을 유미관이라 하거나 유미즙을 흔히 암죽이라 합니다. 암죽이 흘러가는 관이라 해서 암죽관이라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암죽관에서 큰 림프관을 통해서 가장 큰 림프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림프관, 여기를 좌림프관, 흔히 가슴관이라 합니다. 이 가슴관이 여기를 우리가 쇄골이라는 것이지 쇄골 밑에 있다 해서 좌쇄골 하정맥이라 합니다. 이 좌쇄골 하정맥에 지질 가수분해 요소들이 있고 이들 지질 가수분해 요소가 다시 킬로미크론을 분해시켜서 해체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순환되게 됩니다. 즉 이들은 이 자체로서 완성품이기 때문에 굳이 간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우리 몸의 전체로 분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 343번 사람의 소화기에 작용하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위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에 의해 자극된 위벽의 주세포에서는 펩신이 분비가 된다. 활성형은 펩신이지만 분비되는 형태는 펩시노젠의 형태로 분비가 되게 되지 펩시노겐이라 해도 되고 펩시노젠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옳지 않다. 12지장에서 분비되는 GIP는 위에서 가스트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가스트린의 G이고 이니비트, 억제의 I이고 펩타이드의 P입니다. 그래서 가스트린 분비 억제 펩티드의 약자가 GIP입니다. 3번에 12지장에서 분비되는 세크레틴은 간에서 쓸개즙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이게 참인 것이지. 4번에 12지장에서 분비되는 콜레시스토키닌은 이자에서 물과 NaHCO3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가 아니라 세크레틴이지. 물과 NaHCO3의 분비는 세크레틴이, 이자 효소의 분비는 콜레시스토키닌이. 5번에 12지장에서 분비되는 콜레시스토키닌은 쓸개의 이완이 아니라 쓸개의 수축입니다. 오디괄약근의 수축이 아니라 오디괄약근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근육을 괄약근이라 합니다. 얘가 수축이 되면 막혀버리게 됩니다. 열어줘야지만 용액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번.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결장의 주요 기능은 소화관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것이다. 참이다. 얘는 결장의 주된 기능이 물을 흡수하는 것이지 물이 결장에서 대부분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에는 괄약근이 있어 음식물의 통과를 조절한다. 그지?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것은 하부식도 괄약근입니다. 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경우에는 위에서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위와 12지장 사이에 있는 것은 유문괄약근이라 합니다. 유문괄약근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또한 소장과 대장 사이에도 괄약근이 있고 대장과 항문 사이에도 항문괄약근이 있습니다. 3번에 대장균과 같은 결장세균은 비타민 B, K 등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가 아니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결장세균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습니다. 4번에 결장과 항문 사이에는 이와 같은 괄약근들은 전부 평활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평활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근도 있습니다. 수의근의 괄약근도 있고 불수의근의 평활근에 대한 괄약근도 있습니다. 괄약근은 원형의 근육을 괄약근이라 합니다. 내항문 괄약근, 외항문 괄약근입니다.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5번부터는 또 파트가 바뀌니까 좀 끊었다 갑시다.